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재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발언서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및 규칙정비 재촉구 사항에 대하여는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 2019년 10월 16일에 용어 정리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안성시 의무 부담 등에 따른 사전 이행 절차 철저와 관련하여 현재 MOU 체결 사항은 없으며 향후 MOU 등의 협약 체결 발생 시 의회 동의 등 조례에 따른 사전 이행 절차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추진으로서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성면 슬레이트 지분 건축물은 관내 총 6,173개 동이며 이 중에 주택은 3,481개 동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지붕 철거 1,056동과 지붕 개량 20동에 대하여 총 28억 200만 3천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별 추진 계획에 대해 경기대 국고보조 신청 등의 추진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연도가 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020년도에는 총 예산 6억 7,720만 원을 확보하여 지붕 철거 182동과 지붕 개량 16동 등 총 198동을 계획하였으나 6월 신청 접수 결과 지붕 철거 221동과 취약계층 지붕 개량 4개 동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78개 동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1월까지 잔여 물량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생활쓰레기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2019년 7월 29일 생활폐기물 정책협의회 구성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대 교수, 재활용 협회장 등 환경 관련 전문가와 관련 사회단체로 구성된 신규위원 6분을 위촉하여 2019년 12월 9일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협의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및 교육, 주요 사업 추진 실정 및 계획 등 전반적인 청소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쓰레기 불법 투기 취약 지역에 화단 26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도시 청결 유지를 위해 청소 차량 33대를 이용하여 쓰레기 배출 시간,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부착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2일에는 다문화 자녀 120명이 통학하는 대덕면 광덕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홍보물 2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6월 17일부터 대덕면을 시작으로 15개 읍면동 이장단회의 시 분리배출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각 마을별 철저한 분리배출과 청결한 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에 간 486개소에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판을 설치하는 알림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1쪽 권고사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고 음식점, 집단 급식소 등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 222개소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보관 처리 실태, 이물질 혼입 등 분리배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9년도 9월에는 한국 외식업중앙회 안성시 지부를 방문하여 소속 회원사들의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요령에 대한 홍보를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각 가정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줄이기 홍보물 3,70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보건소와 협조하여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살펴본 결과 19년도 1일 평균 28.9톤에서 2020년 5월 기준으로 1일 발생량이 27.2톤으로 약 6% 감량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6월 말부터는 분리배출 전담 요원 4명을 채용하여 기업체, 학교, 병원, 기숙학원, 요양원 등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이 되겠습니다.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인 재활용 선별장 확충사업은 공공재활용 선별장의 노후시설을 신규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19년도 12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기계건축 토목 분야, 전기 분야, 폐기물 처리 분야에 대한 공사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6월 중에 착공을 하여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 내역을 전산처리 시스템에 입력해서 미입력 또는 입력기간 초과 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여 경기도로부터 시정 조치받은 사항입니다. 이후 위반 사업장 54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시정 조치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련 사업장 189개소에 관리 철저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현재는 인허가시 전산 시스템 이용 방법을 첨부해 안내하고 있어 위반 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를 위한 입찰 공고 시 자격 조건을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체로 한정하였으나 매년 유찰이 되는 바람에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수의계약 시 폐기물 처리 신고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서 감사원에서는 안성시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것이 없고 음식물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 행정 면책 대상으로 인정하여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입찰 참가 자격을 허가업체 및 신고업체로 병행 시정하였으며 19년도 12월부터는 평택에코센터로 전량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없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자연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나눔의 녹색장터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내용으로는 녹색장터 운영 시 환경교육 강사비, 체험활동 재료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9년 보조금 지급액은 600만 원으로 정산 결과 597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녹색장터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코로나 위기 단계 조정 등 여건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완료 후 정산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OU 또는 LOI 협약 체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안성시 환경기술인협회와 자원순환 업무 지원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원순환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를 연계하여 자원순환 정보, 업체 정보, 유통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투용자 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2018년 11월에 생활자원회수센터인 재활용 선별장 확충 사업을 위한 투자 심사를 받아 사업비 예산 38억 5,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구부받아 총 사업비 44억 5,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으로는 해당 사항 없으며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는 세부 내역으로 사쪽 하단부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으로 해당 사항 없으며 각종 위원회별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금 기금 운영위원회, 안성시 생활폐기물 정책협의회 등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개최 현황 및 위원 명단은 5쪽부터 7쪽까지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 30일 현재까지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는 총 17건에 대해 460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시책 업무 추진비는 총 8건에 대하여 208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면 소내리의 폐황산 재생 처리 허가를 위한 지정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신청에 대한 설치 반대 집단 민원으로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예정지 주변 피해 예상과 주민 의견을 조사하여 지난 2020년 1월에 허가권자인 한강유역환경청에 우리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1월 17일에 사업자 측에서 자진 취하하였으며 현재까지 동향 파악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택시 도일동 소재 고용연료 제조업체 건축허가 반대 집단 민원으로 2020년 2월에 원공명과 대책 협의를 실시하고 3월에는 평택시에 반대 의견 2회 제출, 현장 확인 및 주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환경부에 통합 인허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을 하였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난 1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채택한 도일동 SRF 소각장 건립 반대에 대한 촉구 거리문에 대하여 환경부, 평택시의회, 태경산업에 송부하는 등의 노력으로 지난 5월 22일에 평택시에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 및 불허가 반려 처리 현황으로 해당 사항 없으며 인허가 및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사항으로는 19년도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4건에 대하여 서류 보완을 통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현황으로 2019년도에 폐기물 불법 처리, 불법 소각 등 총 227건을 적발하여 1억 519만 원을 부과하고 200건에 대하여 8,879만 원을 징수하고 징수율은 약 84.4%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4월 31일 기준으로 총 60건에 대하여 2,630만 원을 부과하고 39건에 대하여 1,61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약 61.2%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48건에 대하여는 납부 독촉 및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등 체납 징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분야 지도 단속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점검업소 60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무허가 처리업 등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37건, 사법처분 9건을 진행하였고 벌금은 법원에서 1,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4월 30일 기준으로 점검업소 212개 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 불법 처리 등 행정처분 19건, 사법처분 4건을 진행하였으며 검찰 송치된 사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시책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체 해로운 성면이 함유된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도에 국고 보조 사업 예산으로 3억 8,280만 원과 자체 예산 3,360만 원을 확보하여 총 4억 1,388만 원의 예산으로 지붕 철거 156개 동과 지붕 개량 1개 등을 중안하여 총 157개 동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예산 6억 7,720만 원을 확보하여 지붕 철거 182동과 지붕 개량 16동을 지원하여 총 198동을 계획하였으나 신청 접수 결과 지붕 철거 221동과 취약계층 지붕 개량 사업 4개 동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78개 동을 처리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잔여 물량에 대해서 처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8쪽까지는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 4월 30일 현재 폐기물 처리업체는 총 106개 사업장으로 중간 재활용 사업장 2개소, 종합 재활용 사업장 100개소, 최종 재활용 사업장 4개소이며 업체별 세부 내역은 보고서 13쪽부터 18쪽까지 제출된 자료로 가름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허가 현황입니다. 관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장은 자가사료 제조 사업장 6개소, 단미사료 제조 사업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매년 민간 위탁으로 처리하였으나 현재는 안성평택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 협약에 따라 평택 에코센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9년도 처리량은 11,574톤 4.48톤으로 약 8억 3,166만 3천 원의 처리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2020년도는 4월 말 기준으로 처리량이 2,460.48톤이며 지출 비용으로는 2억 4,869만 4천 원의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 네, 안정열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원순환과 10페이지 보면은 폐기물 과태료 부과 있잖아요. 이 건수가 19년도에는 226건인데 주로 건수가 뭐예요? 불법 투기. 불법 투기. 불법 투기. 그 불법 그리고 예. 불법 투기하고 그 구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기하는 사례. 주 종류가 그. 구격봉투 사용 안 하고 하는. 근데 구격봉투 사용 안 하면 어떻게 알아? 그 그 파봉을 해서 파도에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증거를 찾으면 네. 그걸로 인해서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일괄 저희 소각장으로 분리수거를 해서 소각할 건 소각장으로 가고 재활용할 거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체납액이 내가 보기에는 27건에 1,100만 원인데 그러면은 한 40만 원꼴 정도 되는 건데 밀어서 이거는 어떤 체납액이에요? 요 체납액은요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5만 원짜리서부터 많게는 20만 원, 50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종류별로 좀 그 과태료 부과 액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저 스레트에 대해서는 이건 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따오시고 폐 건물 있잖아요. 폐 건물. 예. 폐 건물에 대한 그 저기 그 뭐 이거 저 스레트 폐 건물 처리는 건축가에서 했는데 스레트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좀 지원을 해주려고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적용을 안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면서 우리한테 신청은 안 들어왔지만 건물을 철거하면서 거기에 이제 스레트가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에 이제 정식으로 신청 접수된 그 건수의 예산이 좀 남아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처리를 하려고 그 용역업체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시골에 가 보면은 예. 그 이제 폐가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어르신들 이제 다 돌아가시고 뭐 자식들은 안 오고 그래서 폐가가 많은데 이제 보기도 영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처리는 이제 또 같이 그 뭐야 그 스레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예산 확보에 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하고 좀 예. 연락이 되게끔 그 연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그 폐기물 처리 업체 현황 이렇게 있는데 요즘 민원 들어오는 거 없습니까?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요? 예, 폐기물 업체에 폐기물 업체에서 주로 민원 들어오는 게 다른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민원 요새 안 들어와요? 각 있죠. 그것도 있습니다. 큰 민원 같은 거는 없고요. 저희가 뭐 이제 시끄럽다든지 무슨 냄새 난다든지 뭐 냄새. 맨 이런 거지. 그리고 이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럼 저희가 직접 현장 출동을 해서 그 사업자 대표로 하여금 적정 보관 음. 등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저 폐기물 처리 업체들은 아마 관리에도 좀 잘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송미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안성의 그 환경 정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간단히 그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는 것은 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무단추기를 하면서 본인이 전 쓰레기 봉투라고 생각을 해서 쓰레기를 버려서 버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파란 민무늬 봉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공공용으로 쓰는 거 말고 거기에 버려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그 분리수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도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시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나 그럴 때는 자주 일어나는 곳은 내가 보기에는 그걸 확인을 했다가 내가 보기엔 그런 데는 좀 과태료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대덕면을 시작으로 이제 면 단위 단체장님들 회의 시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추진 17일부터 추진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금년도에 또 추진할 사항이 CCTV 설치는 뭐 당연한 거고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이 마을회관에다가 마을회관이 한 485개소 정도가 되는데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안내 간판을 저희가 다 설치할 겁니다. 3회 추경에 이제 담아놨는데 설치를 해서 분리수거 요령 그리고 배출 일시 시간 그런 주요 사항을 표기를 해서 홍보도 하고 그 표지판도 설치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네.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인 역할이 좀 보완이 되면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슬레이트 처리 개량 지원 사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슬레이트가 보니까 연도에 따라서 이제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수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라돈 침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읍면동에 라돈 침대 측정기가 다 이렇게 부여됐다 그러나요? 그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라돈 침대 측정기. 글쎄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우리 담당 그러시나요? 팀장 네.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돈 침대 발암물질 그 측정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읍면동으로 다 나갔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 청소정책팀장 송석규입니다. 라돈 침대 그거는 환경과 소관 업무로요. 아 환경과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거만 여기서 하는 건가 봐요? 수거도 저희가 안 하고요. 그거는 별도로 이제 수거업체가 별도로 지정이 되고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라돈 침대 수거한 실적 없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럼 환경과에서 혹시 수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수거하는 부분들이 따로 있는 건가 봐요? 예, 별도로 별도의 기관에다가 그 신청해갖고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고요. 별도 기관에 신청했고 수거해가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구나. 예, 알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이 성면 같은 경우는 지금 밀봉 처리해서 하는데 이 침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버리는 게 라돈 침대인지 아닌 건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구 자료에 보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나와 있길래 저는 신경을 안 쓰는지 그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19쪽인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또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 현황을 보면은 이제 작년도 상반기 12월 30일까지는 울트라 사료를 통해서 위탁 처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부터는 에코센터로다가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네요. 이거 뭐 위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 시설 허가 현황을 보니까 여기 뭐 자가 사료로도 사용을 하고 또 이렇게 단미 사료도 만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좀 줄이려면은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가지고 자가 사료나 단미 사료를 만들 수 있게 그쪽으로 처리를 하면은 우리 처리 위탁 비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일단 저희가 발생되는 게 그동안에 이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 정도가 감량은 됐습니다. 네. 그 요번에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그 기간제 근로자 4명을 또 추가로 채용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월요일부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식당가를 중심으로 그런 활동을 병행하면서 우리 이제 그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것도 고민을 해서 음식물 처리 비용이 좀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자원 회수 시설 소각장 선별장.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경기도 심사를 5월 달에 완료를 했고 6월 저번 주에 분야별로 공사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까지 이제 계약 체결에 착공을 해서 12월 말까지 올해 저희가 안에? 네, 올해 안에. 올해 안에 그걸 싹 철거를 하고 새로 질 수가 있어요? 철거가 되는 게 아니라 내부만 철거하는 거예요. 내부만요? 건물은 그대로 있고 내부 설비에 대해서 설비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그래요. 아니 우리 팀장님 네, 한번. 재활용 팀장 원성재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소각장에 대한 부분이시고요. 네. 소각장. 네, 소각장. 과장님은 지금 저희가 이제 재활용 선별장 공사 추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 예. 주신 겁니다. 예, 소각장은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지금 협의 단계 계속 있습니다. 지금요? 네네. 그래 하여튼간에 소각장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원활히 잘 해가지고 예정대로 잘 추진할 될 수 있게 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소각장 관련해서 그 주변 마을 주민들하고 6월 하순경에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최종 결정을 내서 이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협의 잘 하셔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순 의원님. 일단 10쪽에 보면 폐기물 분야 그 지도 단속 추진 현황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점검 대상 수가 전년도 2,952
2개소에서 올해 같은 거 2,030개소로 줄었는데 이건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 자세한 거는 우리 위원장님, 주무팀장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점검 대상 지금 실제 점검한 업소 자체는 지금 일단 뭐 4월 말 기준이니까 줄어든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일단 대상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서 이게 주로 폐기물 처리 업체 포함해서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용적으로 어떻게 분류를 하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건 제가 다시. 네, 재활용 팀장 원성재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이제 이 점검 대상 업소 현황은 인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네. 인허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임시로 배출하는 건설 현장도 되고요. 고정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업체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한 처리 시설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했을 때는 한 2,952개소로 이게 집계가 됐는데 네. 올해 기준도 저희가 임의로 뽑은 건 아니고 시스템상에 이제 지금 그 허가가 유효한 업체들 대상을 뽑은 건데 이 사유는 임시적으로 발생됐던 건설 폐기물 현장이 사업이 종료가 된 업체들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배출 업소 중에 폐업하거나 휴업하거나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마다 이렇게 차이가 좀 발생되고 있지만 계속 영구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나 이런 거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주로 변동 요인은 배출 업체들이 변동 요인이 많습니다. 예.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보계면 소각장 증설 관련해서요. 이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여튼 이제 대보수가 아니라 증설로 지금 방향을 잡으신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튼 그동안 지금 현재 그 가동해 온 그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여튼 스토커 일일 50톤 그 용량이었고 지금 이제 80톤 일로 여튼 규모를 그 늘리고자 하는 계획이신 거고요. 예. 뭐 우리 에코센터도 뭐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불구하고 우리 평택시하고 안성시의 조건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튼 그 매립장이 됐건 여타 이제 최종 처리 그 시설 부분에 대한 그 확충이 이미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소각장에 제대로 태워야 할 소각용 쓰레기가 들어가서 이제 최종 처리가 되는 게 원칙인 것이고 또 더군다나 이제 전반적으로 소각용 쓰레기를 비롯해서 최종 처리할 쓰레기를 줄여서 여튼 이제 전 단계의 배출량을 좀 줄이고 재활용을 좀 늘리고 하는 정책에 좀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도 저희가 좀 그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방향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소 그 소각장 지금 내구연한 지금 15년 지금으로 봐서 이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 고려하더라도 실제 이제 우리 그 인구 변화의 예측 부분에 대한 여튼 이제 객관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전에 얘기했던 여튼 최종 처리 이전 단계의 정책을 여튼 강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여튼 용량 자체가 타당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이걸 여튼 이제 용량을 늘렸을 경우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전 단계에서의 정책 전체의 그 집중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이번에 이제 쓰레기 정책 협의회에도 여튼 구성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 그 인근 마을의 주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어떤 정책 협의회를 비롯해서 지역의 시민단체 저는 좀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 설명이나 이런 거 지금 그 예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인근 마을 부분의 주민들을 좀 한정하지 말고 가능한 한 관심 있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이번에 조금 그 전체적인 그 시설 용량 상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금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떠신가요? 일단은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이제 6월 하순경에 이제 개최할 계획인데 주민협의체 그 임원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여튼 뭐 설명의 방식이 됐든 뭐 같이 뭐 논의를 하셔서 진행하셔도 뭐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여튼 그 주변 마을 뭐 영역권 내에 있는 그 주민들 이외에도 실제 여튼 이제 쓰레기를 배출해서 처리하는 분야는 안성 시민 전체의 생활과 실제로 영향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소각 시설에 관련한 여튼 뭐 그 영향을 받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여튼 주민들은 뭐 영향권 내에 있는 분들로 여튼 한정이 되어 있겠지만 이참에 좀 전체적으로 좀 쓰레기 정책 전반에 대한 것들도 조금 그 의제화 시켜내서 좀 새로운 그 좀 전환점의 계기로 좀 삼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한번 그 주민협의체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좀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지금 우리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그 일회용품 사용 부분에 대한 규제 대상이 이제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가 될 예정인 것이잖아요. 예, 여튼 뭐 당장에 내년부터 뭐 식품 접객업소 부분에 대한 플라스틱하고 뭐 일회용 종이컵 이런 거 사용이 일단 금지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뭐 여튼 이제 연차적으로 장례식장이나 뭐 이런 데서도 여튼 일회용품을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되어지고 하는데 우리 특히 제가 의원 되면서 최소한 좀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범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좀 우선적으로 사용 저감 부분에 대해서 좀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나름대로 좀 했는데 지금 2년여가 됐지만 사실상 거의 그 정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텀블러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율이 좀 높아지기는 한 것으로 보이는데 또 불구하고 일회용 컵 사용은 여전히 뭐 부서 단위에서는 좀 계속되는 것 같고요. 우리 우리 안성시청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출자 출연 기간을 포함해서 지방 공기업까지 공공기관 그 일회용품 줄이기 부분에 대한 세부 조금 연차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나가시면 좀 어떠실까요?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이제 일회용품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줄이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저변을 확대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반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세부 추진 계획 세워 주셔서 그 연차별로 좀 이행 계획 세워갖고 좀 꼼꼼하게 실천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간단하게 그 우리 폐의약품이나 농약병 이런 거 생활계 유해 폐기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금 관리 지침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 운영을 하실 텐데요. 실제 이제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 일단 소량이기 때문에 일단 약국이나 뭐 이런 데 통해 갖고 여튼 이제 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히 가정에서는 일반 소각용이 됐든 쓰레기 봉투에 혼입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전에도 이제 연구단체 통해서 여튼 매립장도 가보기 했지만 특히 이제 면단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제 그 농약병 그 플라스틱으로 된 농약병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재활용이 가능한 걸로 여튼 판단을 하시는 건지 별도로 여튼 이렇게 묶음 용지로 해갖고 묶음 봉투로 이렇게 배출되는 것도 이제 매립장에 그냥 들어오고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지금 현 실태거든요. 지금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 그 보건소나 모든 약국에서 지금 수거함 비치를 해둔 상황인 건가요? 그게 아마 100%는 다 안 됐을 거로 판단하고요. 그 가정에서 폐의약품이 발생이 되면 그 네. 절차를 좀 말씀드립니다. 폐의약품이 발생이 되면은 그 지정된 약국이 우리 관내에 54개업소가 있습니다. 네. 54개업소에 이제 거기다 배출을 하게 되면 그 보건소에서 회수하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그럼 보건소에서 회수를 한다고요? 보건소에서 회수해서 용마 로지스로 이관이 돼서 보관을 하면 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그걸 수거를 해서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근데 이제 그 지정된 약국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게 사실인데 네. 요번에 그 분리배출 그 안내 판 설치할 때 이런 사항도 좀 표기를 해서 좀 전 시민이 좀 폐 약품에 대한 올바른 처리를 위해서 좀 홍보 내용을 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지금 근데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갖고 보건소 전에 좀 여쭤봤던 것 같은데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거 그 수거 체계 부분에 대해서 여튼 이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예. 같고요. 그리고 각 그 약국 단위로 여튼 이제 여튼 이제 보관망을 통해서 이제 수거를 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보건소에서 지금 이제 체계가 그렇다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일정 주기에 따라서 이제 바로바로 수거 체계를 또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국 자체가 실제 여튼 이제 그 시민들로부터 회수율도 별로 높지도 않거니와 더군다나 특히 약국에서 큰 관심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약국을 가게 되면 일본 이제 구석통에 놓고 제대로 여튼 안내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제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좀 빚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가능하면 그 수거 장소는 저는 확대될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보건소에서 그 중간 지점에서 여튼 다시 약국에서 수거를 할 경우에 수거 주기를 일정하게 좀 규칙적으로 좀 가져가는 것이 좀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약병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금 수거 체계합니까? 농약병 읍면 동사무소에서 지금 농약병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면 단위에 그 수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두면은 우리 그 환경공단에서 그 수거를 해서 비용을 지불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반 병하고 같이 혼합해서 배출되면 안 되고 농약병은 농약병대로 따로 고상 같은 경우는 그 집화장이 별도로 있거든요.
마당에 면사무소 마당에 네. 요번 올해도 4개소를 추가로 지금 설치를 해주려고 예산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럼 별도의 집화장이 있는 네, 면이 집화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면이 있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면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우리 아니 대개 다 있는데 네. 이번에 4개가 설치되면 아마 면 단위별로 다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제 농약병을 거기에 배출하게 되면 그거를 분여회나 새마을에서 시설 우리 환경공단에서 나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폐빈이라고 농약 빈병 수거해서 비용을 지불해 주거든요.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그 무게나 이런 거로 다 측정을 해서 비용을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튼 뭐 폐의약품과 더불어서 특히 면 단위의 여튼 농약병이나 여튼 그 폐비닐 뭐 이런 문제가 조금 계속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건 역시도 여튼 그 배출 방법이나 수거 체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계속 뭐 순회하시면서 교육도 하고 하신다니까 네네. 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순회 방문 교육할 때 지금 하신 말씀을 꼭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과장님 그 지난번에 평택 에코센터 방문했을 때 그 각종 생활 쓰레기 분리 수거에 대해서 그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평택시보다 안성시가 잘 되고 있다는 점에 대고 이게 그쪽에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야 관계 공무원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지금 에코센터하고 우리 그 소각장의 차이는 이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에코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소각장 일단 들어가면 그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걸 분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면 그냥 바로 소각장으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 차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설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거죠. 그 증설하면서 지금 쓰레기 봉투가 가면은 재활용할 수 있는 걸 별도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예. 좀 아쉽긴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에코센터 갔다가 느낀 점이 좀 우리가 그걸 좀 착안하지 못했다는 거. 이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선별해서 골라내서 재활용장 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소각장으로 그냥 집어 가버린 거잖아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평택은 이제 그 재활용 매립장에서 재활용을 골라내는데 이제 그런 기능이 없고 그냥 평택은 좀 차이 내는데 여튼 우리가 작년에 그 생활환경 그 정책 연구회에서 그 읍면동별로 그 뭐 공동주택이나 자연부락 다 성상별로 분류해서 해본 거 과장님 와서 보셨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잘하고 인접 지자체보다 잘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엄청난 그 폐기물들이 막 혼합해서 들어가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각종 생활 쓰기물 분리 배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그다음에 홍보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뭐 수확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분리 배출 잘하는 것이 우리 환경도 살리고 또 이게 또 경제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적극적인 그 지도와 그 전반적인 점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제가 작년도에 아마 그 공공용 쓰레기 봉투에 대해 좀 아마 검토 좀 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러 개 지자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공공용 봉투 마대 또는 망사로 된 그 공공용 그 봉투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참 좀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성시에 공공용 쓰레기 봉투 그냥 이것저것 집어 넣어버리면 다 터져버리잖아요. 이동에도 문제가 있고 또 율관상에도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재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평택 역사를 방문해 보니까 거기에는 원기둥처럼 되어 있는 걸 만들어서 비닐을 집어넣고 거기다 쓰레기를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버렸는지도 확연히 볼 수 있더라고요. 또 제가 평택 역사 방문해서 안성맞춤랜드 그 호수인들을 가봤어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가 좀 우리 안성맞춤랜드는 일부에 손님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율관상 참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비교가 되니까 좀 개선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 아까 과장님께서 마을별로
분리배출 요령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게 환경과도 문제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 목재나 그 페렛 같은 경우에는 불법 소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나 그런 것들도 그 태워가지고 또 환경과에서 뭐 신고해가지고 뭐 단속 나가는 그것보다는 마을별로 그것도 그 공동 집화장에 모아서 우리가 실어서 그 처리를 하면 좀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그 붙여서 좀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포함해서 홍보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네 잠깐만요. 네 박상순 의원님. 저기 전년도 권고사항이었는데 음식민족 폐기물 그 발생 억제에 대한 계획 수립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거 자료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네 박상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자원순환과장님이야 공익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